정 변호사님 변호사님이시고 두 분은 교수님이시고 마지막으로 세 분이 이 재벌 개혁 또 반재벌 개혁에 대한 그 책동을 막기 위해서 우리 경실련이 시민단체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좋은 지혜를 한 번씩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다 힘들죠. 다 힘듭니다. 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매일매일 정말 벼랑 끝 상황에서 살고 계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재벌 개혁을 얘기하고 뭐 지배 구조를 얘기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는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내 주머니에서 내 가족의 주머니에서 상당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돈이 나갈 수 있다는 그 사실,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 그 토론회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에 보시는 박상인 교수님께서 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그리고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 이 책 두 권을 제가 완독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이라는 책인데 이 책 제목이 굉장히 무섭고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박상인 교수님의 그런 깊은 마음이 제 마음으로 전달이 돼서 왔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막 삼성전자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삼성전자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우리 대한민국 모두의 그런 기업입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에 사는 길의 핵심 결론은 뭐냐면 삼성전자가 몰락하지 않는 길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원칙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하도 감명 깊어가지고 여기 적었는데, 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주식 금액은 약 18조 5,726억 원입니다. 삼성그룹이 도산하면 국민연금은 약 19조 원의 기금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은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국민들의 자기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재벌개혁 제대로 추진해서 우리의 대기업들 지속 가능하게 서스테이너블하게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오늘 토론을 쭉 정리를 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그런 뭐 캐치프레이즈 뭐 이런 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강산 푸르게라고. 그때가 뭐냐면은 이게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나무를 심어가지고 후손들한테 아름다운 그 강산을 물려주자. 뭐 그런 취지로 제가 기억을 이제 하는데 저는 지금이 딱 이강산 푸르게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셨고 뭐 우리 교수님 뭐 성동격서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항상 그렇죠. 변주고 이상한 데서 울리고 할 거는 밑에 딴 걸 다 해버립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정치권과 재계는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런 마인드를 가졌냐? 원래 그랬어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에 굴곡된 자본주의로 오면서 이상해졌어요. 뒤틀린 자본주의예요. 이게 지금 3, 40년을 왔단 말이에요. 3, 40년을 오다 보니까 법을 지키는 둥 마는 둥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자기들끼리 필요한 거는 다 하고 국민들이 뭔 얘기하게 되면 뭔가 위험하다라고 자꾸 일종의 그 선전선동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먹힌 거예요. 지금까지는. 언제까지 잘 먹혔냐? 2020년까지 잘 먹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이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어차피 차세대 경제 발전의 동력이 돼야 되는 20대와 30대는 과거의 그런 구태의연한 경제 프레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나올 거고 자발적 실험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이 흐름이 계속 변하고 있을 때 여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 시대의 건강한 흐름과 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도태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회가 미래에 나아가야 되는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동성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게 기업식으로 얘기하면 혁신 기제를 이게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세태는 조금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미풍양속 저해라고 보는 거죠. 거의. 어떤 사회가 지켜야 되는 미풍양속이 있는데 이게 지난 거의 40년간 저해돼 왔어요.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은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온다니까요. 진짜로요. 뭔 기업이고 뭔 기업이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세상이 바뀌고 있고 나중에 우리가 뭐 이제 평균 연령이 무슨 100년 200년 살 거 아니잖아요. 때 되면 물러나야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사회가 굴러가는 다이내믹이 사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고도로 구조화된 사회, 완전히 굳어버린 사회, 다음 스테이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미 남들이 다 정해준 사회, 이런 사회에서 쉽게 말하면 뭐 20대 30대 무슨 청년 세대를 키워낸다고 하면서 무슨 역동을 바라고 혁신을 바라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바라고 세계 경제를 뭐 리드하기를 바라고 이거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아니면 늦다. 지금 진짜 중요한 시기다. 저는 정말 이렇게 재벌 때려 잡자 이런 얘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이 잘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문재인 정부도 성공적으로 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 세계 경제를 황금기라고 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경제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황금기예요. 그게 바로 이 세계 대공황 이후에 1940년대 50부터 70년대까지를 골든 에이지 황금기라고 합니다. 그 황금기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세계 대공황이 발생하고 10수년 이후부터 세계 대공황이 황금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루즈벨트의 개혁 정책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별명이 모노폴리 버스터예요. 독점 파괴자예요. 독점 파괴자. 우리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의역해서 설명하면 재벌 해체론자입니다. 대통령이 그 어려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별명이 모노폴리 버스터 재벌 해체론자였어요. 그러면 무슨 루즈벨트 대통령은 무슨 경제를 망치자는 겁니까? 반기업 정서,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반기업 정서가 가득한 투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시장 경제의 핵심은 경쟁입니다. 경쟁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경쟁. 시장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힘 있는 자가 다 먹는 약육 강식 세계지 정글이지 시장 경제가 아닌 겁니다. 루즈벨트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주앙을 받는 건 바로 시장 경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바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미국의 뉴딜을 나보고 한마디로 평가하라고 그러면 저는 경제 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제 구조개혁을 그 당시에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 경제에서 낙오되는 또는 시장 실패로 인해서 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자들을 위해서 사회안전망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이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최강국을 누리는데 그 터전을 만든 겁니다. 그러고서 일정한 짧은 시간이 지나서 미국 경제의 황금기가 온 겁니다. 우리 경제 지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우리 경제 기업들이 잘해서 경제가 성장해요. 지금 소위 K방역,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 경제가 성장 황금기를 이루고 또 그를 통해서 전 세계의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루 평균 하나, 안 되면 일주일 평균 하나라도 경제구조개혁 입법 완성하고 사회안전망 확충하는 경제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유일한 비결이고 한국 경제가 다시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다. 재벌개혁 좀 하고 경제구조개혁 좀 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 분 패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 그리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경실련은 지치지 않고 쉼 없이 재벌개혁, 한국경제구조개혁 그래서 공정하고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